리노베이션과 관련된 보존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걸 리노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격은 그것의 가치를 더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걸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제안이 있고요. 두 번째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뒷장으로 가서 뒷장 그 앞에 두 번째 제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네. 저희는 지난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 도시 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가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뭔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 이랬을 때는 그걸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밀고 가서 없애거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소유산업 확대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잖아요. 동두천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도시보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저희가 생산 기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발 필요합니다. 그 개발의 형식이라던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두 번째의 제안은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철거나 보존이냐의 것을 유보하면서 지속적인 수기 과정이 시민들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두 번째 제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유산을 확대 개발해야 되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유산을 찾아오셔서 동두천의 경제에 그리고 문화적인 것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도 한번 실무회의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동두천이 갖고 있는 이 자연 자원이 동두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도 너무 좋고 계곡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동두천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더 활성화되고 북적북적하는 도시가 되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저희가 나서서 이 성평관리소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성평관리소에 관련된 역사적인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시고 나서는 그냥 철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성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저희도 갈등이 있고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있고 그리고 그 뜻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걸 좀 남겨서 동두천의 역사적인 곳을 남겨서 알려줘야 된다 후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얘기를 더 많이 듣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야를 확장해서 열어놓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철거하지 말고 뭔가 좋은 걸로 잘 쓰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 주변에도 그거 계속 남겨둬야 뭐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대화협의체에 나와 있는 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이후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안에 두 번째로 걸어놨지만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소유산 확대 개발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후회와 책임은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셔서 호텔을 짓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박물관을 만들고 나서 그래 잘 안 된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의 보존과 동두천은 성서관이 성한이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그 공대리 대표님이신 신미연 대표님하고도 다른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동두천이 갖고 있는 역사는 한반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기존에 생각했던 부끄러움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저는 우리가 받아서 살아왔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절 그리고 여기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정말 최선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 역사를 어떻게 동두천 씨가 잘 가다 다듬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동두천이 안고 살았던 70년의 세월을 국가가 책임지는 요구를 저희 공대도 그렇고 다 함께 시민들이 다 함께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평관리소하고 동두천 기지촌에 대한 아카이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동두천이 갖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역사를 분명히 조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이에 국가유산청이나 또는 다른 국가기관들의 사실 동두천이 국가에 살다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이유로 저는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금 대선도 있고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자세를 보일 거라는 건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덮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버린다면 그래 니네가 무슨 희생을 했는데 뭐가 남았는데 그 동두천이 안보에 희생을 한 게 뭐 얼마나 돼?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건축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의 마지막까지 이 공간을 남겨놓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제안은 사실 이 건물을 보존하고 리노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름은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너무 형식적이거나 규격화된 것들이 있어서 이름을 스토리움이라는 말을 지어봤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그리고 건물의 이름을 기억과 미래라는 말로 동두천의 희망을 좀 담고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고 이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AI가 매우 좋습니다. AI를 이용하고 AI가 좋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그려서 또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관리소는 축산물 브랜드타운과 어린이 박물관과 저 위에 가면 자유수호 평화박물관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에서도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하고도 통하는 계단이라던가 그쪽하고도 개방된 구조 그리고 위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자유수호 평화박물관까지도 다 개방된 구조를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당 쪽 이쪽에는 식당가나 기념품 샵 등이 좀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4개만 그렸지만 이건 제가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좀 더 설계를 다양하게 한다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린 것은 그냥 실력 없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좋은 숲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로
걸어서 다니면서 박물관을 다 보고 소유상까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외공원장 뒤쪽이라던가 이쪽 가구도 다 연결되어서 조격장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그냥 이렇게 글씨로만 써놨지만 다양한 조형물이라던가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역사와 문화예술이 다 접목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선 저희 그 스튜디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에 가면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반환이 되었죠. 반환된 가능동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반환된 그 바로 앞에 클럽으로 사용하던 클럽하고 거기 양복점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바가 있었던 건물이 연달아 있었거든요. 그 클럽의 이름이 베테랑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치면 향군회관입니다. 그 향군회관을 그 클럽 주변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의정부를 기억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공간이 있습니다. 인터넷 열어놓은 거 열어주십시오. 네, 거기 유튜브가 있길래 제가 그냥 소리는 안 나오니까? 여기는 옛날에 클럽으로 쓰던 공간인데 저렇게 클럽의 구조로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테일러샵에서는 소리 안 나도 됩니다. 음악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부시가 하고 있고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의정부 문화원과 그 다음에 의정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기는 화요일인가 문을 닫고 주 말에는 항상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와 관련된 기획 전시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고 있어서 의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거 한번 안에 다시 그거 유튜브 네 기다려 네, 시간 동그라미 누르시 네 하나 더 거기서만 열려요. 맨 앞에서만. 네, 이거. 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쁘게 칠해놔서 저 건물 일대를 매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시 거기도 한 20억 정도 의정부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의정부 생활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되신다면 함께 가셔서 의정부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노베이션 하거나 저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강릉동에 있는 곳이고요. 같이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PPT로 들어가 주시죠. 네, 의정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흥선로고요. 가봐야만 알겠죠. 정말 많은 문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시민들로부터 보고 그리고 클럽 원래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자료나 이런 것들도 듬뿍 들어있고 해서 만약에 저희와 함께 가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안 되신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역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다른 도시 사례로 제가 한 20가지 넘게 찾았습니다. 다른 도시 사례로. 물론 여기에는 숫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다 그쪽 기관들의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울시에 있는 마포 문화 비축기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서울시의 중부발전에서 사용하던 석유를 비축하고 저장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모두 6개의 탱크가 7동이 있는데 6개의 탱크가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원래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나 개발을 하려고 처음에 시도했었던 곳인데
이곳을 서울 시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곳은 지금 서울시가 매우 자랑하는 문화공간입니다. 탱크 6개가 모두 문화공간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당연히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포 석유 비축기지와 그 마포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서울시가 원래 마포 석유 비축기지였을 때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가 이 문화비축기지로 만들고 난 이후에 서울 미래유산, 서울시는 등록문화재를 미래유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은 서울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리노베이션을 한 장소입니다. 다음이요. 그냥 그런 데가 있구나라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주 작은 역사도 보존을 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망우동에 가는 굉장히 큰 공동묘지가 있죠. 서울에. 그 망우동 공동묘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거기에 가면 건축물을 일단 역사문화와 관련된 건축물을 지었고 원래 저렇게 많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을 묘지와 묘지 사이로 이렇게 뭐죠? 그 트레일? 데크 같은 길? 데크길을 쭉 만들었습니다. 묘지와 묘지 사이로.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도 꽤 심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어떤 휴식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반대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곳에 가서 이 망우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워낙에 많은 분들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운동가 또 있으시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와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여기 방정환 선생님 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많은 곳에서도 어떻게 공동묘지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로 바꾸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우 역사공원이 되고 나서 문화공원이 되고 나서 여기도 역시 서울시 미래유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사례 중에 기지촌을 다룬 박물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평택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집입니다. 성평관리소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집인데 원래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돌아가시면서 기지촌 여성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돌아가시면서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지촌 여성인권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의 이름은 7집내고요. 거기 원래 그 마을에 집이 7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매우 가족처럼 잘 사시던 곳인데 그 공간을 아주 꽉 찬 박물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데는 저 건물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있는 건물을 후원금과 대출금을 해서 모아서 작은 집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당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곳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400명이 오신답니다. 이렇게 작은 건물에 한 달에 400명 정도 오셔서 기지촌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전시물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하고요. 한 달에 400 이렇게 작은 건물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골목골목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오고 있고 그렇게 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따로 기지촌 여성인권 박물관만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햇살사회복지회라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 많은 시민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물관 기금만 얼마이다라고 따로 빼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기문화재단에서 만든 첫 번째 에코뮤지엄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에코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끊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7집내는 지속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신경을 쓰고 뭔가 문화적인 다양한 행사들이 벌일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운영. 그럼 여기 리모델링 할 때는 그럼 무슨 돈으로 했느냐? 헤비타트라는 집 지어주는 전 세계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헤비타트의 지원으로 리노베이션 하셔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박물관뿐만 아니라 방의 구조 뭐 이런 것들도 놔두고 계셔서 한번 가서 평택에 있지만 멀지만 한번 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나 거기서 기억하는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고 속상하고 많이 아닙니다. 그 기지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 성산동에 가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옛날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가 10년 걸쳐서 계속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건물을 지어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모았고요. 그래서 그 모아진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 성산동에 있는 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바깥의 외관과 안의 내부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기가 성평관리소보다 조금 작습니다. 작고 근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으셨습니다. 전시, 관람,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건 정의기억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과 그런 것도 하지만 이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물품을 판매한다던가 그리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관람하시는 분들의 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2년에는 서울시 건축문화재로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2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그냥 액면으로 보여준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동두천에 과거를 기억하고 동두천의 미래를 좀 더 밝은 곳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기억과 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박물관을 원합니다. 근데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이름을 며칠에 걸쳐서 고민을 해서 지었습니다. 스토리와 뮤지엄을 합쳐서 스토리엄 동두천 기억과 미래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다른 곳들처럼 굉장히 많은 문화 행사, 그 다음에 뭔가 볼 수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이런 많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 건물이 살아남아서 이런 평화나 기지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는 전 세계에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을 지나갔던 많은 미군들도 과거를 기억하면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하고 자유소 평화박물관과 이어지는 이렇게 박물관이 연달아 있는 그런 동네도 굉장히 흔하지 않죠. 박물관 트러스트가 되고 그 앞마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상업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자연이 아주 어우러진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건물의 구성은 요건 건물만 말하는 겁니다.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금 형식 그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멋진 건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건물을 보존을 하되 동두천의 이야기를 담은 건물이길 바랍니다. 성병의 이야기를 담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낙검되어서 고통받았던 그 이야기를 담은 건물이 아니라 동두천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억과 미래관 이런 말도 했고 그곳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의 문제를 담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옥상 같은 데는 사실은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루프탑 카페로 정말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네, 저희는 건물의 구성은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저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존되기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저 건물에 이어서 바깥쪽까지 더 큰 건물을 이어붙여서 지어서 건물은 보존하지만 다른 공간이 함께 붙어있는 요새는 그게 건축학적으로도 멋지게도 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야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과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원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 상가나 아니면 그런 상업적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두천 같은 경우엔 동두천을 상징하는 기념품도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살 수 있는 곳도 없고요. 그런 곳들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박물관이나 야외 놀이터와 다 연결이 돼서 이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동두천까지 이어내는 구조가 완성되기를 좀 바랍니다. 다음이요.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은 여기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지금 시티 투어를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시티 투어에도 좀 더 강력하게 이어져서 동두천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리고 노르비시가 등록문화재가 되었고 저는 그 옛날에 야전 병원이었던 노르메시가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로 변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투어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두천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사업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당신의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 예술과 체험의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다른 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동두천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기지촌 여성, 성병 이 문제를 앞에다 놓고 우리는 그냥 아프게만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변화와 어떤 미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두천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기를 정말 많이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일단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동두천이 옛날에 그랬어 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옛날에 보산동은 이랬구나. 그래 이렇게 좀 무서웠던 시절도 있지만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실제로는 부끄럽지 않지만 부끄럽다고 강요되는 이 이미지를 그래 우리 어쩌라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니네가 어쩌라고 왜 우리를 욕하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대한민국 발전시키려고 그리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여기가 이 동두천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 라는 당당한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반전의 기회를 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곳에는 없는 우리만의 역사가 똑같이 기지천이 있었던 곳이라도 동두천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동두천에 있었던 테일러샵의 아저씨의 이야기가 그리고 기념품 샵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곳에서 클럽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기지천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리는 특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갈 수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야 볼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두천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 일로 찾아오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새롭게 안 것인데요. 증평이라는 도시 아세요? 네. 증평군? 증평군이 요새 새로 뜨고 있답니다. 어떻게 뜨기 시작했냐면 증평군수하고 이렇게 행정 보시는 분들이 증평의 역사를 아카이빙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 아카이빙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아카이빙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사이트로 만드셨습니다. 홈페이지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매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증평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아카이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증평으로 관광을 정말 많이 간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두천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대인은 이곳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말한 첫 번째 이 스토리움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박물관을 두자가 아니라 그곳이 전체가 관광지 효과를 내게 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소유자 확대개발 사업의 마지막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천천히 차곡차곡 해야 미래 세대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우리가 그래 그거 다 없애버렸어. 싹싹 지우니까 기지촌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 부끄러움만 남겨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마지막까지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아픔이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고 회의와 치유를 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진지한 사유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받겠습니다.